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삶, 그 속에서 행복은 어디쯤에 있을까? 결국 인생은 작고 외로운 것들이 모이고 떠나면서 만들어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지금 일상을 함께 보내는 가족, 친구, 연인, 동료들도 한때는 너무나 뜻밖의 우연으로 시작되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삶을 함께하는 인연으로, 누군가는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인생의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최강 신부님은 최초로 멕시코에 파견된 한국 선교 사제로서 10년째 멕시코의 작은 도시 campeche에서 사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과 폭력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되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이들과 인연을 맺으며 마음속을 가득 채운 욕심과 욕망을 덜어내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집중하는 법, 그 순간 함께하는 인연을 사랑하는 법, 그들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강 스테파노 신부님은 유언서를 써야 할 때 잘 놀다 갑니다. 더 놀다 천천히 오세요. 이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을 위해 남길 소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직접 이룰 수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외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걷고 있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지금을 함께 걷는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강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삶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시간과 인연. 아무도 스스로 원해서 이 여행을 시작한 이는 없다. 하지만 싫든 좋든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 위에 올라타서 수많은 인연을 스치며 지나가는 정처 없는 방랑자 신세가 되었다. 이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마음과 사람.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욕심을 보지 못하는 탓이다. 사랑과 깨달음. 사랑이 전부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운다. 사랑 때문에 비를 맞고 사랑 때문에 폭풍 앞에 선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난다. 신과 종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른 운명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산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발걸음은 이제 우주의 끝을 향하고 있다. 영혼처럼 아득한 우주의 끝에서 만나게 될 신은 여전히 신비로운 미소에 감춰져 있다. 인생과 행복. 사제로 살아오면서 넓은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많은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라는 자문으로 귀결이 되었다. 얼마나 가졌는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더 나아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물음은 결국 행복하면 됐다라는 답을 향해 있다. 인생은 시간 여행이다. 내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내게 허락된 인연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세상을 떠돌아다니다 때가 되면 늙은 사자처럼 어느 나무 그늘 아래서 옛날을 회상하다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이 책은 삶과 사람과 세상에 대한 묵상을 통해 얻은 조그만 깨달음들을 모아놓은 한 사제의 고백록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과 여기라는 시공간에 집중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시간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다시 우연히 되리니. 시간과 인연에 쓸데있는 관계. 동행, 함께 돌아다니다. 멕시코 campeche의 높은 습도를 견디지 못하고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회색 구름이 결국 비를 쏟는다. 차 한 잔 마시며 멍하니 빗소리를 듣는 것이 참 좋다. 문득 로마 유학 시절 프라하에 갔을 때가 떠올랐다. 도착한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그치지 않고 비가 내렸다. 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프라하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환전상을 찾았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터무니없는 사기를 당해 헐값에 지니고 있던 유로화를 모두 털리고 말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서 관광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씁쓸한 마음으로 싸구려 우산을 하나 사들고 빗속의 프라하를 걸었다. 동유럽 도시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일본인 커플이 한 개의 우산 속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속삭이며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외로움이 덜컥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길로 바로 호텔로 돌아갔다. 예약한 비행기가 뜨는 날까지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떠났다. 그날 이후 한참 동안 혼자 떠나는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여행 중 낯선 길에 서서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인데도 말이다. 여행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배워가는 것들은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내가 직접 쓴 인생 노트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는 일은 항상 가슴을 뛰게 한다. 다시 혼자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 것은 우리네 인생 자체가 홀로 떠나는 여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부터였다. 사실 그대와 나도 홀로 출발한 여행길에서 만나 동행이 되었다.
자기만의 고독한 여행을 떠나는 자만이 그 여행길에서 동행을 만날 수 있다. 길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아예 동행이 없다. 인생이라는 짧고 고독한 여행 중에 만나 지금 우리의 옆에 서서 나란히 걷고 있는 동행을 한번 뚫어져라 자세히 바라보자. 그리고 찬찬히 동행하는 이의 볼을 만지며 동행해 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다시 홀로 길을 떠나기 전에 기다리는 법. 밤을 꼬박 새워가며 썼다 지오타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데도 아침이 되면 다시 휴지통으로 버려지기가 벌써 몇 번째.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여 어렵게 완성한 고백 편지. 자전거를 타고 우체국에 가서 다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결심한다. 그래, 보내고 기다려보자. 가는데 이틀 아니면 사흘, 오는데 또 이틀 아니면 사흘, 답장을 쓰는데 며칠 정도 필요했을 것을 참작하더라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왜 답장이 없을까?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포기할 때쯤 답장이 왔다. 그 아이 생김새만큼이나 예쁜 글씨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편지 봉투를 뜯었다. 떨리는 손, 더 떨리는 심장. 뭐라고 썼을까? 강아,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기다렸다가 대학 가서 만나자. 미안해. 내가 좋다는 고백에 고맙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미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그 애가 시집 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는지 아직도 그 속을 모르겠다. 그때는 그랬다. 몇 날 며칠을 애태우고 수많은 불멸의 밤을 지새우며 어렵사리 마음속에 피어난 꽃같이 수줍은 감정 하나 어렵게 드러내고 기다리는데 좋기 열흘은 걸렸다. 그 열흘 동안 하계목처럼 길게 느려빼고 또다시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소중한 것은 오랜 기다림 뒤에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위에 행복하게 서 있었다. 오늘 아침 메시지 하나를 받은 지 10분이 채 안 지났는데 답을 독촉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10분 안에 강산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빨라도 너무 빠르다. 제각기 세상을 살아가는 고유한 템포가 있는 법이다. 답변을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독촉하는 것은 강요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위에 어지럽게 서 있다.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잊은 지 오래다. 기다림은 상대에게는 예의를, 나에게는 여유를 선사한다. 소중한 것들은 모두 기다림 뒤에 숨어 있다. 기다리는 법을 다시 기억하자. 시간 여행자의 고독. 강아지 까만콩이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어렸을 때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핥히고 짖고 요란을 떨었었다.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거울 속의 강아지를 자기로 인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인식한 정도일 것이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거울에 비친 존재를 나로 인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다. 거울에 비친 것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자기 존재인식을 할 때부터 우리의 고독한 여행이 시작된다. 인간은 나와 똑같은 너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내게도 닥쳐올 시간의 종말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은 언젠가는 거울에조차 비치지 않는 내가 되어 홀로 외로이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죽음이 삶의 필연적인 최종 결과임을 미리 알아버린 탓이다. 삶이라는 문제 앞에서 죽음이라는 해답을 미리 알아버린 존재. 시간이라는 기차에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 홀로 낯선 종착역에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방랑자.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피할 수가 없다.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아는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바로 고독이다. 그러나 고독한 시간여행자의 처지로 살아가는 것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 때가 되면 나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는 운명을 이미 알기에 우리는 오늘 만나는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알게 된다. 그러니 그대는 아직 슬퍼하지 마시길. 오늘은 시간여행을 즐겨야 할 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오늘은 그대와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자. 오늘은 그대 옆에 앉으니와 차창밖에 흘러가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을 즐기자. 이 시간을 즐기자. 살아있는 이름 부르기. 옛 친구의 부고를 받았다. 출가한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였기에 그저 잘 지내려니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젊은 시절의 하얀 얼굴만 내 마음에 남아있으니 그 친구는 내게 영원히 20대의 젊은이로 기억될 것이다. 주소록을 열어서 그의 이름을 지었다. 예전에는 세상을 떠난 지인의 이름을 지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이름만이라도 간직하고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 년을 끌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난 인연들의 이름을 미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미련 없이 지운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방바닥에 깔린 가죽이 죽은 호랑이의 뜻이겠는가? 이름 석자가 세상에 남아 불린들 그 이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맨발에 밟히는 가죽은 호랑이를 죽인 포수의 영웅담에 불과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망자의 이름은 산자들의 수첩에 남겨진 흔적에 불과하다. 이름은 살아있을 때 부르는 것이다. 죽은 이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봐도 메아리조차 없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사랑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 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여, 아직 그대 곁에 살아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오. 나도 오늘 살아있는 그대의 이름을
부를 테니 지금 그리고 여기 슬픈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행복했던 옛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영혼까지 팔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가져오시게. 그대가 그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대를 행복했던 시절로 돌려보내 주겠다. 지친 그대여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제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빨리 지나가고 좀 더 나은 내일이 오기만을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기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잡아오시게. 그대가 그리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대를 내일로 보내주겠다. 친구들이여 어제는 꿈이고 내일은 환상이라네. 그러니 어제를 슬퍼하지도 말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말게. 슬프고 힘들고 지쳐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만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게. 행복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가 내게 하는 말. 졸업 시즌이 되었다. 졸업미사에 참석한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이 섞인 표정들이 재밌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이 배어 있다. 내 방에는 13살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내가 13살이었으니 43세 어머니는 지금의 나보다 10살이나 젊은 여인이셨다. 아버지는 딱 지금의 내 나이로 큰 키에 짙은 남색 양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셨다. 나는 가끔 40년 전의 졸업사진을 응시하며 앉아있기를 좋아한다. 한참 동안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먼저 물으신다. 우리 신부님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예, 아픈 데 없이 건강합니다. 그럼 됐네요. 원래 말씀이 적으셨던 아버지도 한참 내 눈을 마주하다가 물으신다. 신부로 살아가는 거 행복하니? 아버지 말씀 어겨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관심이 없다.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부모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신다. 이미 세상을 살아보고 또 세상을 두고 먼 길 떠나신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몸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13살의 나도 50이 넘은 내게 말한다. 최강, 썩 잘하고 있어.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엉터리 속임수야.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를 즐겨. 커피잔을 코에 가까이 대고 첫사랑처럼 은은한 커피향을 즐겨. 커피를 입에 담고 마지막 사랑처럼 씁쓸한 커피 맛을 즐겨.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꼴깍하고 내는 소리를 즐겨. 그게 다야.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 꼴깍 소리를 내기 전에 오늘 내게 다가온 세상을 그대로 즐기는 것. 오늘 내게 다가온 사람을 따뜻하게 섬기는 것. 그게 내 인생이야. 그게 내 행복이야. 잘하고 있어. 사진 속의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사진 속에 내가 내게 하는 말.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젊은이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보라. 얼른 찾아낸 답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한다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느끼도록 교육되고 세뇌되었거나 자기 체면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쉽게 답을 찾을 방법이 있다. 지금 당신에게 생애 마지막 1시간만이 허락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이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1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일이 지금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지금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 바로 그 일을 찾으면 된다. 지금 바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대의 젊음이 행복하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일은 결코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공항에서 항구, 뱃사람이었던 내게 항구는 언제나 떠나는 곳이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떠나는 사람의 허전한 마음만 알았지 기다리는 사람의 애타는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공항, 신부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늘 항구에서마저 나는 떠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려운 발걸음으로 먼 길을 돌아 나를 방문하는 친구를 캄페치 공항에서 기다리며 생각했다. 그래, 오늘은 작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보자. 떠나는 마음이 아쉬움이라면 보내는 마음은 아픔이었겠구나. 돌아오는 마음이 설렘이라면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함이었겠구나. 그동안 많이 떠나고 더 많이 돌아왔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철없는 아쉬움과 설렘이 허전함과 기쁨이었다면 아픔과 간절함은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새로운 오늘.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다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나는 답했다.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오늘은 언제나 새로운 오늘이다. 아무도 같은 강물에 손을 담글 수 없듯이 그 누구도 똑같은 오늘을 살 수가 없다. 어제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는 오지 않았을 오늘이다. 아직 살아있게 오늘이 다시 새롭게 찾아온 것이다. 새롭다는 뜻의 신자는 도끼근, 나무모, 그리고 설립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회의자다. 나무 목자가 도끼보다 작은 조합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한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작은 잡목들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서야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매일 오는 오늘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들을 날카로운 도끼로 쳐내듯 정리를 해야만 한다. 하나면 되는데 2개, 3개 힘겹게 이고 지고 걸어오느라 어제까지는 참 고생이 많았다. 새로운 오늘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내려놓을 것은 마음속에 담긴 것일 수도 있고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보이는 사물부터 내려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매일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제보다 조금 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적, 영적 차원의 진보는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시작한다. 시간 위에 떠있는 존재. 젊은 시절 나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시간은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미래에서 와서 과거로 흘러가는지. 어느 날 강물에 손을 담그면서 생각했다. 내가 어제 손을 담근 물은 오늘 이미 바다에 가 있을 것이요. 내일 손을 담글 물은 오늘 아직 산에 있다. 그러니 시간이 강물과 같은 것이라면 미래에서 흘러와서 오늘의 나를 스치고 과거로 흘러가겠구나. 그때는 내가 시간 위에 떠있는 존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50이 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시간 위에 떠있는 한 장의 가랑잎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언제나 오늘이라는 강물 위에 떠있다. 어제라는 시간은 오늘의 기억에 불과하다. 내일이라는 시간 역시 오늘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을 놓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리고 나면 그대에게 남은 것은 싸늘한 죽음뿐이다. 그러니 호랑이 가죽을 꽉 움켜잡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간절히 오늘을 붙잡아라. 지금이라는 이 존재의 순간을 즐겨라. 오늘이 인생이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최강신부의 모든 인연은 다시 우연이 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